네, 안녕하세요. 25년에는 처음 뵙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저는 강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새해 복 꼭 합격이라는 요 하나만이라도 꼭 받으시기를 간절히 여러분들께 기원드립니다. 많은 분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얘기 들으셨을 텐데요. 여러분들한테 올해 합격만큼 새해 복 받고 싶은 게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자, 이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요. 동영 모의고사를 6회에 걸쳐서 제가 일정도 미리 하나 말씀드리는데 이번 달도 이렇게 수요일 3번이 되잖아. 이번 1월도 오늘 8일, 그 다음에 날짜가 8일 맞죠, 오늘? 1월 8일이죠. 그러면은 1월 달은, 자, 넘겨서 그러면 화면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보신 분도 마찬가지고, 너무 점수에 스트레스는 받지 마세요.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는데요. 점수는 지금은 실전보다는 조금 어렵게 문제가 나가는 거니까 크게 점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신감 떨어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은 반만 맞아도 잘 나온 거예요, 점수가. 이 시점에서는 완벽하게 암기된 게 아니기 때문에 8일, 16일, 22일입니다. 이렇게 1회, 2회, 3회가 됐고요. 여러분, 우리 앞에 계신 분도 꼭 체크하시고 2월 첫째 주에 수업 없습니다. 2월도 12, 19, 26이에요. 12, 19, 26. 그러니까 제 수업 일정 공지인데요. 2월 첫째 주가 5일이거든요. 원래 수요일 5일인데 2월 5일은 수업이 없어요. 시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6회로 마무리 짓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시험 보는 날짜 오늘 1회 봤습니다. 제가 원래 마스크 안 쓰고 하는데 지금 어제 다시 한번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고 어제는 이제 헌법 강의가 있었는데 기침이 너무 나서 강의를 하다가 너무 이제 기침 소리가 많이 녹화되는 바람에 제가 어제는 다른 학원에서 헌법 수업을 하다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제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어제 다시 수액 맞고 제가 1월 1일부터 5일까지 그제까지 지금 시쳇말로 뻗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처럼 막 일주일씩 허비해버리면 타격이 너무 커요. 여러분 꼭 사람 많은 데 가시면 마스크 반드시 쓰고 계시고, 오늘은 제가 제 호흡도 이 마스크를 벗으면 기침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한테 감기 옮기면 안 되니까 일단 저는 쓰고 있을 거고요. 다음 주까지는 완벽한 몸 상태로 돌아오기를 제가 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정은 6회 시험 보고 두 번째 마무리 강의는 이렇게 됩니다. 3월 첫째 주 수목, 3월 둘째 주 수목 이렇게. 자, 가볍게 해설 강의는 들어주시면 되고 어차피 조문집 최종 정리 우리의 영원한 빅이 있죠? 지금부터 이 조문집을 누가 더 많이 암기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시험 연습은 6회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해봤자 스트레스만 받아요. 이 시험 많이 봐봤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하셨고 준비가 많이 되셨거든? 근데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 누가 이거 많이 암기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오늘도 시험 보셨으면 알겠지만 판례 같은 거보다는 내가 조문을 정확히 못 외워서 틀렸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실감하실 겁니다. 이제 해설지 보셔도 마찬가지시고, 그리고 해설지를 보시면 2번 해설지 잠깐 넘겨보시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2번 해설지 우측 상단에 국가 7급 2024 이런 게 붙어 있어요. 제가 24년도 국가 7급은 여러분들 연습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문제가 어렵고 길거든요. 이거를 실전에서 내년 9급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국가 7급 2024는 제가 표시해드렸으니까
혹시라도 7급 거를 틀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조문집 반복해서 7급이 이렇게 어렵게 났어? 9급도 이렇게 날 수 있겠구나라고 경각심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올해 7급은 다른 시험보다 꼬아낸 문제가 특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는 1강, 2강 해서 50분씩 진행하는데 1강 때 10문제, 2강 때 10문제로 해서 동형 모의고사를 막 4강씩 할 필요는 없고 조문집 마지막 정리 시간은 마무리 강의 때 할 겁니다. 그리고 통합 추록이라는 건 그동안 매 시간마다 내드렸던 걸 추록 통합해서, 그리고 다행인 건 우리 상황 때문에 아직은 우리 공선법까지는 3월 달까지는 헌재 결정 안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원래는 1, 2월 헌재 결정이 나올 거였는데 지금 탄핵 심판 때문에 다른 건 다 올스톱 됐거든요. 그러니까 헌재 결정 추록은 없으니까 그걸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1번 문제부터 이번 시간에 여러분 이제 말 그대로 문제풀이 강의다 보니까 문제를 위주로 풀면서 필요한 조문집을 또 봐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낸 취지와 함께 이런 거 왜 연습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일정과 2월 첫째 주 강의 없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2월 3번 여기는 이제 설날이고요. 그 다음에 20분 시험 보시고 10분 쉰 다음에 1강, 2강 해서 강의는 해설 강의 2강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안 주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아직까지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의외로 욕심 버리면 고득점 나올 수 있고 조문은 정확히 암기하셔야 되고 판례는 양이 많으니까 줄여서 속어법으로 이렇게 해서 3원칙 반드시 지켜나가셔 주시면 됩니다. 자, 1번은 제가 가급적이면은 지금 동형 모의고사 때는 50분 안에 풀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어서 모든 지문을 다 띄워놓고 강의할 건 아닌데요. 1번 지문은 설명드릴 게 있어서 띄웠어요. 보통은 그냥 제가 칠판 보세요라고 하지 않으면 문제랑 해설지랑 문제하고 해설지랑 조문집 필요하면 조문집 여러분 제가 안 봐드려도 조문집 같이 보시면서 해설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모의고사 점수 때문에 잘 나오면 기분은 좋겠지만 안 나왔다고 실망하거나 여러분 지금은 이 모의고사 점수는 정말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제가 이제 모의고사 20문제 구성하면서 가장 시험 적합하게 문제를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했는데 우리 그동안의 공직선거법 기출도 변형된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여기에 국가 7급 올해 거 빼고는 기출 표시를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속을 수도 있어. 어떤 문제는 제가 일부러 22년 국가 9급 문제를 변형 안 하고 그대로 갖다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야 이거 똑같은 문제인데 내가 틀려버렸네 이러면 뭐라고요? 조문 안 해오신 거라고요. 그러면 무조건 판례에서는 차이가 안 나요. 여러분 특히 국가 9급은 3문제 정도가 판례 문제. 7급은 25문항이니까 판례 문제가 한두 개 더 나왔어 올해처럼. 그리고 7급은 대법원 판례도 막 더 나오고. 근데 9급은 그렇지 않으니까 조문 싸움이에요. 무조건 9급은. 여러분 근데 이제 제가 1번 문제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모든 지문에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의함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문제 푸실 때 이거 다 안 붙어 있었어요. 왜? 앞으로도 그냥 이하 동일이야. 우리 문제 연습할 때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의함으로 그냥 표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 문제마다 표시 안 돼 있어도 1번에다 이렇게 해드렸다고. 이하 동일. 1번 문제 끝에다가 제가 해드렸잖아요. 1번 문제 읽어보세요. 공선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 동일. 그러니까 2번부터는 이제 이 가로치기 이거 안 썼다고. 그 말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1번은 제가 왜 이 1번 문제 냈냐면 혹시 이 1번 문제 같은 거는 정답 지문 말고 나머지가 원래 시험에 잘 안 나오던 조문들이었거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한번 보자는 의미고 혹시라도 이걸 틀렸다면 여러분 우리 맨날 요 뒤에 와서 올라있는 사람 저 뒤에 재외선 거랑 비교해서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 그거랑 비교해드렸는데 주어가 뭘로 되어 있어요? 이런 페인트가 요새 유행한단 말입니다.
피선거권이 아니잖아요. 피선거인이 아니잖아요. 선거인이라 하면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번, 3번, 4번 중에서 하나만 더 헷갈렸으면 이런 거는 속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1번은 여러분들 1번 문제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문제 푸시라고 낸 문제입니다. 그리고 1번, 3번, 4번은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잘 안 나와가지고 해설지에 보시다시피 조문집에 보시다시피 기출 표시가 별로 없어요. 제가 해설지를 우리 그 조문집 있죠? 공직선거법 조문집을 해설지로 그 컨트롤 V 해 오면서 그대로 그냥 기출 지문들을 다 놔뒀거든요. 자, 여러분 일단 이번 시간에 첫 번째로 요 1번 문제는 이제 여러분 제가 해설을 그 모든 지문을 다 세세하게 한다는 그런 그 해설 강의는 아닙니다. 집중해서 해설할 건 하고 여러분들이 읽으셔도 되는 것들은 그냥 넘어갈 겁니다. 자, 여러분 올해 7급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원래 이 앞부분에서 자주 잘 나오는 건데 한 번 더 막 꼬아낸 것들도 있고. 자, 일단 조금 길어요. 문제 길이 자체가. 자, 그래서 이번 문제 올해 국가 7급 문제니까 이것도 한번 풀어봅시다. 전형적으로 낸 겁니다. 주어를 틀리게 내는 거. 중선이는 여러분 그 해설지랑 같이 옆에다가 두고 제가 해설지에다가 근거 조문 실어드리고 그 틀린 그 부분이 어디인지 밑줄 쳐가지고 코멘트를 다 달아드렸으니까 나중에 이거를 조문집으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1번은 어디 틀렸어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예요.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하는 게 이거는 맞게 되어 있는데 요 준용 조문 숫자.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가지 중선이가가 아니잖아요.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에서 틀려 있는 거. 자, 그리고 2번이 이제 정답 지문이 된 거죠. 2번이. 자, 선거기사 심의위가 설치된 때부터 그렇다면은 여기 하실 때는 조문집에 이거 3개 정리해 드린 걸 보셔야 돼요. 9페이지부터 10페이지를 펴셔야 됩니다. 조문집. 동영만 들으시는 분들 중에 조문집이 없다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조문집 보셔도 돼요. 8조의 2, 8조의 3 사이에다가 제가 표로 정리해 드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보시고 나중에 이제 마무리 강의 할 때는 우리 잠시 뒤에 제가 보여드릴 이 통합 추록 때 내드렸던 거 이거 보셔야 된다고. 이거 우리 책은 지금 3개까지밖에 없거든요. 여기 8조의 5까지밖에. 근데 이거를 같이 이제 전체를 보지 않으면은 이 문제가 100% 나오는데 앞부분에서 우리한테 1번으로 나오는 대표적인 문제가 각종 위원회 이런 모든 거 비교 그다음에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띄워놓고 문제는 문제로 보세요. 여기도 조금 어렵게 냈어요. 문제. 누구한테 통보하고 누가 제재 조치를 명하느냐예요. 근데 이 2번에서는 이제 2번은 맞는 그 지문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 그 정지문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따로 안 읽을게요. 근데 여기서 문제지 3번을 보시면 2번에 3번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위원 중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이것도 준용조문이에요. 가입할 수 없잖아. 근데 여기서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입할 수 없다거든요.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이거 하고 제일 어려웠던 게 4번이에요. 4번. 4번에서는 선거기사 심의위원회가 그래서 이거를 그 조문집 아까 10페이지에 있는 제재 조치 명할 때 누가 통보하고 누가 명령하는지 그 두 번째 어디? 여기.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있는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칸에 있는 선거기사 심의위원회가 언중한테 통보하고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문을 보시면 선거기사 심의위원회가 끝에 명하여야 한다로 다이렉트로 되어 있다니까요. 선거기사 심의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명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표가 그래서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책에도 3개를 실어드렸고 기본 강의 때부터 이 전체 5개를 비교하는 거. 요 필기노트는 우리 이 필기노트 없으면 이거는 선생님이 따로 드릴 테니까 이 필기노트, 왜냐면은 앞에 계신 분처럼 전체 종합반을 안 따라오셨으면 이게 없을 거란 말이야. 책에는 지금 여기까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 필기노트를 보면서 조문을 암기 안 하면 지금 이런 국가 7급, 여러분 그런 국가 7급 2번 문제는요 그냥 우리 문제예요. 국가 9급 문제예요. 이런 거. (3번으로) 넘어가십니다. 여러분 그 3번 같은 경우는 별표를 쳐두세요. 어느 대학교 교수님의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길다고 어렵고 짧다고 쉬운 게 아닙니다. 3번 각종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정치적 중립, 형평, 객관, 제작 기술상의 균형 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이를 공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여러분 기출같이 딱 느껴지지 않아요? 교수님 모의고사라서 그런지 더 그렇죠? 별도의 규정이 왜 없어요? 준용 조문이 있는데. 그래서 앞에서도 지금 2번 문제에서도 준용 조문을 2개나 내서 지문을 보셨잖아. 이것도 지금 그런 스타일인 겁니다. 여러분 특히 그 2번 같은 것, 3번에 2번 지문이 왜 틀렸는지 같은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러분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라고 조문에 안 돼 있어요. 이런 게 어려운 지문이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 공직선거법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판례에서 틀린 게 아니에요. 전부 조문 못 외워서 틀린 거예요. 조문. 자, 3번 정답 지문이니까 해설과 함께 3번은 보시면 되고, 여러분 4번 때문에 제가 뭐 설명드렸어요? 여수 밤바다를 설명드린 거 아닙니까? 4번 때문에. 자, 사무국을 어디는 둔다고 어디는 둘 수 있다는데 시험장에서 생각 안 나면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둘 수 있다의 수. 그래서 여수 밤바다 합격하고 가시라고. 여기 미리 갔다 오신 분도 있는데, 아니 여기는 이제 이분은 여수는 아니고 이제 부산도 심기일전하기 위해서 좋은 리프레시예요. 아주 제가 잘했다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때 그 비바람이 많이 쳤죠. 마지막 날. 자, 여수 밤바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이 대학 교수님의 모의고사 때문에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설명드린 거야.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사무국을 둔다예요. 둔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시험 끝나고지. 인터넷이니까 꼭 둬야 되느냐, 둘 수 있다라고 한 거고, 여기는 두어야 되니까 여기 2개 기구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시험장에 그럴 시간 없다니까. 여러분 이걸 짬뽕해서 문제로 낸 3번에 4번 읽어볼게요.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끝에 둘 수 있다. 2개를 섞었잖아요. 하나는 둔다고, 하나는 둘 수 있단데. 이런 거를 맞춰야 90점, 92점 맞는 겁니다. 이런 걸 맞춰야. 남들 아까처럼 꼬지 않고 조문 그대로 낸 거 있죠. 그런 건 남들도 다 맞춰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본 강의 때부터 지난 핵심 강의까지 줄기차게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조문을 잘 암기하면 문제는 점수가 잘 나오게 돼 있는데 사람들은 조문을 정확하게 암기하지 않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싶다든지 두꺼운 책을 보려고 하는 이상한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한 번만이라도 보신 분들은 이 책 하나도 못 외우는구나 라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결코 양이 적은 것도 아니고. 모의고사 보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반성은 하시되 지금부터도 수백 번 암기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험생이라도 밥을 먹다가도 토 나올 때까지 보고 싶을 것 같은데요. 시험 빨리 끝내고 싶으면. 이 3개월밖에 안 남은 거 고생해서 다시 1년 동안 떨어져 가지고 기회비용을 날려버리는 그런 거보다는
그거는 꺼내지 마세요. 우리 책 하나만으로도 지금 얼마나 지금 힘든데요. 아니, 나중에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무조건 단순하게 문제 연습하시는 거 하시고 조문집 계속 반복해서 정확하게 암기하는 습관 들이시고, 이 문제 정확하게 못 풀었으면 표시 잘 했다가 뭐 오려 붙이실 것 같이는 없는데, 아, 내가 이런 조문에서는 단순히 조문을 암기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꼬아서 문제를 내니까 내가 못 외웠구나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조문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고요. 4번은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시험용이에요. 여러분, 4번에서 1번은 전형적으로 제가 우리 책에다가도 표시를 원칙과 예외로 해드렸는데, 요 4번은 단서를 가지고 문제를 낸 겁니다. 그래서 4번, 1번의 두 번째 줄에 결정된 때의 다음 날이 아니에요. 임기 개시 후에 실시하는 선거는 결정된 때부터지. 그래서 1번 지문 그래서 틀려 있고, 여러분 2번은 최근에는 뭐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2번 그 맨날 3, 5, 7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대통령, 국회의원, 나머지 했을 때, 자,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이제 그 안에 벌칙 조항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 이게 어디 들어가 있는지, 그거를 최근에 많이 속인다고 말씀드렸으니까 4번에 2번 보실 때 여기서야 병역 소집의 유예를 받지 않는다가 4번에 후단에가 틀려가 있지만, 이 1, 2, 3항 중에서 2항에 중간쯤 보시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16장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 범위는 아닌 한 체포 구속되지 않고 병역 소집 유예받지 않는다. 틀려 있는 건 병역 소집의 유예를 받지 달리 대통령 선거 후보자와 달리 병역 소집의 유예를 받지 않는다. 받는데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틀려 있다는 거고, 여러분 3번도 괜히 쉬운데 혹 틀릴 수도 있어요. 시도선관인데 국회랑 지방의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국회가 아니고 지방의원이랑 지방자치단체장.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 5번 같은 것도요, 실전에서는 어려운 겁니다. 5번이. 그러니까 문제는 간단할수록 어려운 거예요. 자, 5번도 아주 주의를 요합니다. 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을 현재로 산정하고, 여러분 5번 같은 경우도 앞부분은 틀리고 뒷부분은 맞잖아요. 5번 문제랑 해설이랑 보시면 같이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인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잖아. 전단이 틀렸잖아. 전단이 5번에 1번 전단이. 선거권자의 연령도 선거일 현재로 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5번에 1번도 틀려 있는 거고, 5번에 2번은 정지문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주민등록 요건 기준일은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고, 여러분 3번이 꼬아서 낸 문제인데요. 그런 게 최근에 트렌드예요. 3번 같은 거. 그 3번 지문은 건지셔야 돼요. 별표 치셔고 3번 지문 같은 거 필요하면 나중에 그 조문집 볼 때 그 가필하셔도 돼요. 3번 같은 경우. 외국인은 공직선거 선거운동 할 수 없고, 우리 60조 1항 1호에 해설지에 보시면 60조 1항 1호에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그러나 다만 이 15조 2항 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 할 때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할 수 없고 틀려 있고, 일정한 체류 요건 갖추면 지방선거에 한해서 피선거권은 없으나 선거권은 부여하고 있죠. 그 세 개를 몽땅 묶어서 한 두 줄로 쓴 게 그 3번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그것도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거에 대한 코멘트가 해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까지 이어져 있는 거고요. 4번은 지방의원 피선거권 주민등록 요건인 그 주민등록 요건 기준일은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이다. 선거일 현재입니다. 여기도 16조 3항을 보세요. 선거일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자,
6번을 보시면 제가 6번 문제 낸 취지는 최근에 자꾸 이런 뭐뭐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존에 잘 안 나던 좀 우리 조문에 좀 끝부분에 있는 거 있죠. 끝부분에 잘 읽지 않게 되는 끝부분에 있는 것들 어떤 조문에 이거는 지금 24조의 3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파랑에다가 해당하는 건데 우리 최근 시험 트렌드에 맞게 제가 여러분 한번 속여봤는데요. 6번에 1번 뭐 틀린 거예요? 자치구, 시군,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데 구시군으로 제가 바꿔놓은 겁니다.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해요. 이것도 중앙이에요, 중앙. 근데 평소에 잘 안 나오다가 그 기출표시 보시면 해설에 끝에 국가 7급 22년, 국가 9급 24년 막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 중앙도 구시군으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자는 의미였고 2번은 그 6개월까지를 다시 한번 보자고 6번 5항에 그러니까 24조의 3, 5항에 있는 그 6개월 자치구, 시군,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그 다음에 3번에서 이 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 법조계 쭉 해서 이런 시도의회 및 시도 선관위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 여러분 거기도 보면은요 올해 국가 9급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한 번도 안 나온 지문이에요. 그런 걸 지금 잘 보시라고 해설에다가 끝에다가 그 기출표시 붙여드린 거예요. 해설지에도 우리 책에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4번 자치구 시군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해당 국회의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 시군 의회 및 장에 대해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것도 이제 기존에 자주 나왔던 이거는 이제 지문이었고 자 여러분 다시 7번이 올해 그 시험 나온 것 중에서 이 7번도 상당한 겁니다. 제가 이 7번 때문에 여러분 이 7번 때문에 제가 이제 뒤에서 이런 걸 해드렸어요. 땡땡땡 선거관리위원회인지 땡땡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지 이거를 이 문제 말고 우리 책의 뒤쪽에서 나중에 보실 건데요. 야 정말 이것도 만약에 여러분 실전이라고 생각했을 때 1, 2, 3번에서 못 지웠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틀리라고 된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일단 실전인데 이게 9급 문제라고 생각해봐요. 만약에 여기서 속아 넘어가지 않을 자 이거 2개 바꿨거든요. 이 2개 지금 이거 답이 이게 뭐가 답이야? 이 2개를 바꿔놨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거를 푸는 것, 이 정답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함정에 빠졌다고 치고 그 전에 요 세 지문에서 끝낼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이 연습이. 그래서 이런 7번 문제 같은 거 진짜 중요한 건데 보실게요. 임기 만료에 한 대통령 선거 이것도 그 357이잖아요. 3, 5, 7. 나중에 그 책 조문 보면 그 70일, 50일, 30일. 자, 그래서 대통령 선거니까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지만 선거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로 한다. 괜히 이런 것도 그 다음 날로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35조 볼 때 대통령 할 때 50 기억나실 겁니다. 50 대통령 선거는 늦어도 50일 전까지 권한대행자가 거리로 인한 선거는 50일 전까지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 이제 실전처럼 생각하시라는 게 실전에서 이 정도는 맞출 수 있어. 그리고 나서 마지막 대통령 선거의 선거 기간이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그래서 선거 기간 나중에 혹시라도 헷갈리면 대통령 선거 23일 나머지는 14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답을 어쩔 수 없이 4번으로 찍었을 건데 이 셋 중에 하나라도
헷갈리고 모르는 게 나오면 여기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4번대로 꼭 암기하셔야 되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에 일부 무효로 인한 재선거는 확정 판결 또는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맞아? 여기까지는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관할 선관위장이 재선거일을 정해서 공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입니까? 이거 어떻게 맞출 거예요? 시험 실전에서. 조문 못 외우면 끝이라니까요. 근데 이런 게 지금 한두 개야. 그리고 저렇게 제가 바꿔놓은 거 우리 책에 있어요. 뒤쪽에. 나중에 보실 건데, 자, 우리 조문집에 이런 형태로 제가 바꿔놓은 게 있어. 투표함 인계할 때. 자, 354페이지 조문집 펴세요. 이렇게 중요한 거는, 쉬운 설명은 여러분들이 혼자 읽으시면 돼, 집에 가서. 근데, 자, 354페이지. 이거 진짜 있었네? 선생님 거짓말 아니네? 우리 책에 진짜 있었네? 이런 유형의 문제가 조문집 354페이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잘 보세요. 170조 1항 어디에 꺽쇠쳐 있어요? 1항. 자, 1항 읽을게. 170조 1항. 170조 1항.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 없이 투표함 및 열쇠와 투표용 및 잔여 투표 용지를 관할 구시군 선관위원회, 제가 회를 꺽쇠를 쳐드렸죠. 여러분, 저는 이미 이런 문제를 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문제를. 지금 조문은 다르지만 그 상태에서 우측으로 가보세요. 171조.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선거인 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 구시군 선관위원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그 두 개 바꾸면 어떻게 맞출 거예요? 그 회랑 장이랑 바꾸면 170조의 1항의 회하고 171조의 장을 이런 식으로 바꿨을 때 그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지금이야 끄덕끄덕여지지. 투표함이니까 관할 선관위한테 송부하는 거고, 투표함 서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보고 계시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시험장에서 그냥 기계처럼 기억이 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거나 다 모조리 다 이런 거 대비용으로 하다 보면 또 토 나오잖아. 근데 최선을 다해서 할 만큼은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런 것들은 354페이지 이런 것들은 이런 문제가 너무나 내고 싶은 거야, 교수님이. 여기에 있는 거는 저는 이거는 사실은 이걸 바꾼다는 건 제가 예측을 못했어. 근데 여기는 지금 354페이지에 있는 170조 1항하고 171조는 아마 여러분 지금 우리처럼 미리 준비 안 하면 이거 맞추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조문집 암기하는 것만이 여러분들이 살 길이에요. 그리고 많이 들으셨겠지만 제가 멀리서 한번 어떤 수험생이 SOS 치느라고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70점을 넘겨본 적이 없어? 7급 9급을 5년 동안 보는데, 선거직 7급 9급을 5년간 보는데 70점을 넘겨본 적이 없어. 근데 거짓말처럼 이 책만 그 당시는 이거보다 훨씬 얇죠. 이게 7판이잖아? 그때는 3판이었단 말이야. 3판. 이거보다 얇은 거. 정말 거짓말처럼 2개 틀렸어요. 그 사람이 시험 붙을 때. 공직선거법을 공부를 열심히는 했는데 조문도 모르고 엉뚱한 이제 노동만 한 거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어떤 제자님도 공선법에서 제 말을 듣고 못 외워서 점수가 안 나온 거지. 그 조문집을 못 외워서 점수가 안 나온 거지. 우리 책에 빠진 거 있어요. 있기는. 어떻게 다 있습니까? 우리 책에 빠져서 한 개 틀릴 수는 있어요. 한 개. 근데 우리 조문집을 못 외워서 그 90점 막 85점 고득점이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지금부터 진짜 몇백 번 볼 기회가 생기거든요. 지금부터도. 그리고 기출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우리 조문집에 이번 7급 이거는 프린트로 드렸으니까 이거 빼고 9급까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조문집에 지금 올해 9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올해 9급. 그러니까 그것부터 해서 옛날 2013년도 그 기출 지문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출에 대한 불안감도 없어요.
그리고 최신 판례 다 껴가지고 예상 지문도 필요하면 만들어드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 뾰족한 칼 만들어서 가시면 여러분들이 더 놀라실 겁니다. 여기다가 20개의 화살을 가지고 가는데, 화살 초기 말하자면 실전날 기본 강의 때부터 이렇게 해서 마무리 강의까지 해서 뾰족하게 만든 이 여러분들의 관역에다가 20개를 써갖고 여기다가 다 명중시키면 만점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험날 갔는데 아직도 암기를 못해가지고 팅 맞고 튕겨 나와갖고 자기가 맞아서 죽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요 끝이 뾰족한 이러려면 이것저것 봐서는 안 돼요. 우리 조문집 같은 거 한 것만 무수히 많이 암기해야지 이런 지금 보신 이런 거에서 여러분 제가 오늘은 10번하고 이 1교시 때는 10번하고 아까 그 2번에 푼 거는 원래 전형적으로 나오는 어려운 조문 문제였고 준용 조문 문제였고 이게 하이라이트 문제였어요. 이번 시간 강의의 하이라이트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이 지문 이런 거 이게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10번 같이 제가 이제 신작으로 만들어드린 문제도 아주 중요하고 여러분 그래서 반복을 많이 하다 보면 다는 못 외워도 이런 것들이 보인다니까요. 나중에 이런 게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암기 안 되는 너무 지엽적이고 부담스러운 거 그것들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암기하다가 시험날 아침에도 보시고 평소에 이런 것들은 많이 암기를 해놓으셔야 돼요. 시험날 아침에는 시간이 없어. 시험날 아침에 이렇게 위로 이렇게 포스트잇이 위로 많이 나와 있으면 이것도 못 본다고. 시험날 아침에 뭐 1시간, 2시간 일찍 갈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공부도 안 되잖아. 시험날 아침에 옆에 사람들 무슨 산에서 내려왔어 막 트렁크 끌고 오고. 여러분들 시험날 아침에 이런 거 한 권 가져온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경쟁자예요. 뭐 두꺼운 책이랑 막 캐리어에 이만큼씩 끌고 다녀오지 허수야 허수 다.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8번은 제가 만든 요즘 트렌드 문제예요. 여러분도 8번은 힘들었을 걸 아마. 자, 선거인 명부. 여러분 그 8번 해설지랑 같이 보시되 꼭 복습 때는 집에 가서 복습할 때는 조문지부로 표시하고 조문지부를 보셔야 돼요. 이 해설지 한번 봤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조문집에다 반드시 이 모의고사 틀린 거 표시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8번에 1번 뭐 틀렸어요? 한 번 나올 때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생년월일까지야. 성별과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고요. 이런 거 나온다니까? 8번에 1번 거소투표, 선상투표 사유 성별, 생년월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뭘로 바꿔놨어? 성별과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나온다니까 이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선거인 명부 작성은 컴퓨터 부정 때문에 좀 이건 요즘 것 때문에 는 것 같죠? 느낌이? 여러분 선관위 지금 개빡쳐 있습니다. 그 포승줄만 나온 게 아닌 거 아시죠? 지금 고문도구 나온 거 보셨죠? 제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도 스트레스라서 저도 아직도 많이 화가 나고 체포도 못 해가지고 지금 얘기는 제가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정치 얘기 해봐야 여러분들 머리만 더 짜증 나니까. 설마 이번 재체포영장 나왔는데 그것도 진짜 국제적 망신입니다. 자, 여러분 그 선거인 명부 작성은 컴퓨터 부정 때문에 전산 조직으로 작성할 수 없다. 틀려 있습니다. 그것도 이런 것도 쉽지만 혹 틀리기도 하는 그런 가벼운데 틀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3번은 여러분 8번에 3번입니다. 거소 선상투표 신고인 명부 작성에 관해서 관할 구시군 위원회는 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여러분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교수님들이 앞에서도 몇 개 보셨죠. 뭐뭐는 되나 뭐뭐는 되지 않는다. 이런 패턴을 너무 좋아해요. 특히 공직선거법이. 그래서 은면동 선관위는 감독할 권한이 없다. 여러분 주문 보세요. 구시군 읍면동 선관위 감독한다.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고. 이게 아주 전형적인 우리 9급, 7급 공직선거법 패턴이고요. 그래서 항상 및 나오면 그러니까 A 및 B 나오면 우리 공직선거법 문제예요. A는 되나 B는 안 된다.
두 개 다 되는데 이런 게 전형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선거인명부 나오면 이렇게 앞에 있는 37조, 8조, 9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재외선거인명부 같이 이것도 좋은 그 앞뒤 그 비슷한 거 연결하는 짬뽕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자, 9번은 우리 나중에 최종 정리할 때 9번은 다시 한번 조문을 띄워드리면서 할 텐데 그냥 우선 해설지로 바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개인적으로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지금 강의가 될 수 있는 만큼 기침이 안 나와서 지금 제가 너무 근데 확실히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 밖에 돌아다니실 때 제발 마스크 꼭 하고 다니세요. 코로나 때처럼. 지금 하루는 너무 커요. 저는 조금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하도 못 쉬니까 강의도 많고 하도 못 쉬니까 이게 그냥 아파서 강제적으로 쉬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아플 때는 힘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하도 안 쉬니까 그냥 정말 이번에는 여러분 제가 살면서 이렇게 오래 감기 때문에 고생한 적은 처음이에요. 그리고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빨리 수액을 맞았어야 되는데 침상이 없어요. 병원에 지금 난리거든요. 지금 독감 환자 말고도 많아요. 그냥 일반 감기 환자 지금. 그래서 제가 정말 저도 나름 마스크 잘 쓰고 엄청 조심하면서 잘 다녔는데도 그게 그렇다고 해서 뭐 감기가 안 걸리는 건 아니지만 자 어쨌든 두 문제 다 풀고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9번에 1번이 정답 지문이었는데 그거는 조문 그대로 보시는데 여러분 그 9번의 1번 같은 경우는 해설지에 보시면 49조 6항 끝에 무슨 기출 표시가 없죠. 해설지 9번에 1번 해설지 9번에 1번 해설지랑 항상 문제랑 해설지랑 같이 봐요. 그런 거는 49조에 나머지 많이 나온 것 말고 49조 6항은 이거는 안 나온 지문이구나. 그래서 일부러 넣은 거라고요. 이렇게 왜냐하면 요새는 기존에 많이 나왔던 게 반 정도는 깔리고 한 10% 20% 정도가 안 나온 조문들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이 2번은 나중에 그 마무리 강의 때 그 조문 띄워서 보실 건데요. 이 2번 소속 정당의 제명이나 중앙당의 해설 보세요. 2번의 해설. 소속 정당의 제명이나 중앙당의 시도당 창당 승인 취소로 등록 무효로 되면 이때는 정당한테 기책사유가 있으니까 변경 추천할 수 없다는 그런 조문 꼭 기억하시고 원칙과 예외 어떤 때 변경 가능한지 3번도 안 나와서 낸 겁니다. 여러분 3번 지문 그것도 해설지 보시다시피 기출 표시가 없어요. 그것도 선거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선거권자가 뭐 어떻게 변경을 해요? 선거권자가. 자, 그 다음 여러분 4번이 정말 속기 쉬워요. 4번 잘 읽어볼게요. 4번 문제 보시면서 오른쪽에 해설 같이 보세요. 어디 틀렸는지 찾으셔야 돼.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정당 추천 후보자가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또는 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난 후에 사망 또는 사퇴한 때 얼마나 속기 쉬워요. 네, 여기는 사망한 때만 있는 거예요. 사퇴한 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나 중요했던 아주 그 대표적인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시간은 문제는 여기까지 풀어요. 10번을 제가 여기다 안 띄워놨어요. 10번을 다음 PPT에다 띄워놨거든요. 10번은 보면서 풀어야 되거든. 그래서 10번부터 다음 시간에 풀 거고 오늘 첫날 첫 시간이니까 조금 일찍 1교시 끝내겠습니다. 잠시만 쉬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형모의고사 1회 2강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10번 같은 게 헌법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최근 트렌드에 맞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은 신작 문제인데요. 이렇게 문제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똑같이 뭐 나오든 다르게 나오든 여러분 우리 공직선거법 53조 1항부터 5항까지 있을 때
90일, 30일 후보자 등록 신청 전, 그다음 120일 전 그 사이에 사직 접수 조항이 하나 딱 들어오는 게 여기 사항이에요. 그거와 관련된 대전광역시 그 국회의원 황운하 의원 사건입니다. 여기서 해설지 옆에다가 딱 펴시고, 그러니까 강의 들으실 때는 왔다 갔다 정신없으니까 그냥 해설지 옆에다가 두시고, 여러분 꼭 복습하실 때는 조문집으로 보세요. 이거는 제가 조문집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한 놈만 패면 점수는 잘 나오는데, 아니 선생님이 목 아프게 하는데 왜 이렇게 다른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진짜 선생님 실망시키지 말고. 그리고 시험 한 번만이라도 봐보신 분 조문집도 못 외운다니까요. 조문집에 최소한의 추로 그것도 못 외우는데 이것저것 문제는, 그리고 문제 연습만 이렇게 하시고 이걸 막 오래 붙이고 그럴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 있으면 메모만 해요. 저기다가 조문집에다가. 자, 여러분 일단 우리 공직선거법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항에서 해설지에 보시면 기억 그 칸 사항에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의 사직원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수리된 때로 되어 있어요? 사직원이 접수된 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가 접수된 때 뭐가 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 직을 우리 지금 90일, 30일 후보자 등록 신청 전 120일 전에 그만둬야 되는데 접수된 때 그만둬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수리된 때가 아니라고요. 수리된 때가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수리된 때 그만둔 것으로 본다. 조문 자체에서 1번 틀려 있고요. 기억이. 이러니까 황운하 의원이 경찰청장 퇴직해서 사직원을 접수해놓고 A당 들어가서 후보 받아가지고 당선이 됐을 때 그 상대방 떨어진 후보에서 너 그거 수리도 안 됐는데 왜 다 너 무효야? 이렇게 그 대법원까지 갔는데 거기서 접수된 때로 이 해석을 명확하게 접수된 때지 수리된 때가 아니다. 사직원 그만둔 시점이. 그래서 당선 무효형이 안 나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1번 기출이 만들어진 겁니다. 언제? 수리된 때 그만둔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접수된 때입니다. 여러분 이 기본 위에 이 판례 연습이 중요합니다. 이게 판례를 갖다가 제가 헌법에서 아주 잘 꼬우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니은 여러분들은 책으로 빨리 프린트로 확인. 니은 공무담임권의 내용을 이루는 피선거권 제한은 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설령 제한될 수 있다 할지라도 불가피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선지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해놓고 이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라고 했어. 그러니까 답은 이제 하나만 옳으니까 4번인데 여기서 우리 조문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조문만. 이런 거는 이 판례의 결론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판례 내용을 가지고 중간을 이렇게 비틀은 거지.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듯하잖아요. 문장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게 아니고 니은의 해설로 지금 와주세요. 니은 해설. 이거는 니은은 전체를 다 정독을 할 건데 공선법 53조 1항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추구하고 공직에 근무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시죠? 이거는 공무담임권의 내용을 이루는 피선거권의 제한은 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고, 여러분 이런 게 실전에서 어려운 패턴이에요.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 아까 조문만 앞에는 맞고 뒤에는 틀리고 조문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헌재 문장도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게 우리 기출도 있어요. 이 판례 말고 다른 판례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연습. 그래서 제가 조문집에도 이제 이 판례 실어드렸지만 이 연습을 통해서 그래서 문제 연습도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디귿도 어떻게 틀리게 됐어요? 공직선거법 53조 사항은 오직 공무원의 사직 접수 시점만을 기준으로 후보자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접수 시점만으로 판단한 거니까 일단 틀렸잖아요. 만약에
저렇게 했으면 결론이 뒤집어졌겠지. 반대로. 그게 중요한 논점이었고, 디귿은 정독을 하시고 복습 때는 어떡하라? 책으로. 복습 때는 책으로 항상. 그리고 오늘 문제 푼 거 틀린 거일수록 조문집을 반드시 들어가서 보셔야 됩니다. 수업 중에는 해설로 보셨어도. 리을은 여러분 그래서 이 판례의 결론 이렇기 때문에 그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해서 이 등록무효 사유가 있을 수 없다고 본 이 결론. 여러분 이런 10번 같은 게 정말 고급진 판례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11번으로 넘어오시면 제가 이제 앞으로 남은 5회도 가급적 골고루 수험 적합하게 문제를 구성하고 연습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쯤이면 이제 이런 국가 7급 올해 문제 같은 아니면 제가 만드는 더 어려운 기탁금 반환 문제부터 해서 문제를 풀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몇 단계를 걸쳐야 돼. 일단은 여기부터 기초의원까지 이제 시간 관계상 안 써도 자 저랑 같이 해볼게요. 납부부터 대통령 3억, 국회의원 지역구 1,500. 지금 계산도 안 하고 지금 기본을 지금쯤이면 근데 여러분 혼내는 게 아니고 지금쯤이면 60%는 툭툭 나와야 돼요. 아주 세부적인 거 빼고. 자, 물론 이제 순간 틀릴 수 있어. 지역구는 1,500, 비례는 500, 광역단체장 5천. 도대체 누가 시험 보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시험 보는 거예요? 광역단체장 5천, 기초 1,000, 광역의원 300, 기초 200. 이렇게 해놓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50% 까주는 사람이 또 한 명 더 있는데 29세 이하, 70% 그러니까 30%만 까주는 사람들은 39세 이하. 중복 적용해요? 중복 적용 안 합니다. 이렇게 해놔야 뭐 문제를 풀던지 말던지 하지.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1번. 여러분 이게 국가 7급 이런 건 그냥 국가 9급 문제예요. 자, 1번. 여기서 썼던 것 중에 제일 밑에 사람이니까 기본이 얼마로 나와야 돼요? 자치구 시군 의원이잖아. 원래 200만 원 내야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25세. 그러니까 2분의 1만 내면 된다며. 쉽게 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쉽게 내준 거예요. 자, 여러분 비례인데 현재 선거일 현재 29세래. 답이네요? 2번이? 맞죠? 11번에 2번이 답이잖아. 해설을 봐야지. 왜 자기 OMR 카드를 봐. 해설을 봐야지. 2번이 답이고. 여러분 예비 후보자 때는 얼마 낸다고요? 예비 후보자 때 100분의 20. 그러니까 5분의 1 내는 거예요. 그래서 100분의 50이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고. 여러분 시도지사 나왔네요. 시도지사 아까 얼마였어? 5천. 39세예요. 아무 때나 막 2분의 1 곱하면 안 됩니다. 100분의 70만 내면 되죠? 여기 얼마로 되어 있어? 1,500. 여러분 이거는 제가 만든 우리 모의고사 문제보다 훨씬 쉽게 낸 거예요. 문제를. 이렇게 9급에서 나올 거 예상하시고 나중에 반환할 때까지 이제 연습 문제 다 풀어보실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기탁금은 이거 위에 그 중요한 헌재 결정들이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여러분 11번도 얼마나 문제 깔끔하고 좋습니까? 최근 거 다 반영해가지고. 한 번만 더 확인. 해설지 11번에 그 조문박스 56조 기탁금 사항 감액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장애인인데 29세 이하야. 그러면 2분의 1 까고 또 2분의 1 까냐고. 아니라고요. 예. 그런 문제 또 풀 겁니다. 자, 여러분 12번도 제가 낸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 12번 해설지 보세요. 제가 보시라고 하면 보세요. 12번 해설지에 3번, 4번도 안 나왔던 조문을 낸 겁니다. 왜? 안 나왔던 조문 대비하는 연습도 해야 되니까. 1, 2번은 나왔던 거고. 자, 2번에서 틀린 부분을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12번. 당내 경선의 실시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이라면 당내 경선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당내 경선에 대비하여 공선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경선운동을 한 경우에도 당내 경선운동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그 본 책에 이제 긴 거로 들어가 있는데, 당내 해설지에 꺽쇠가 중간에 되어 있어요. 12번의 2번 해설지에 첫 번째 밑줄 밑에 꺽쇠 보이시죠? 당내 경선의 실시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이거 위반하면 당내 경선운동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거. 이게 또 대법원 판례 출제의 패턴입니다. 중간 바꾸는 거. 여러분, 그리고 3번, 4번 일부러 읽는 겁니다. 평소에 잘 안 읽었던 조문이라서. 자, 12번의 3번 지문. 정당이 당내 경선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이거 아까 중앙을 뭘로 바꿨어요? 중앙을 99년으로 아까 하나 바꾼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그리고 이 사항은 복습 때 한번 꼭 읽어봐 주시고요. 여러분, 13번의 1번이 여기랑 조금 중복된 감은 있지만 어쨌든 예비후보자 물어보는 거니까 13번의 1번 대통령 선거니까 3억이에요. 여러분 13번의 1번 왜 틀렸는지 봐셔야지. 대통령 선거니까 3억인데 예비후보자 때는 얼마를 낸다고? 5분의 1. 근데 여기 하나 더 단서가 붙어 있어요. 13번에. 장애인인 경우 그러면은 2분의 1. 그래서 3천이죠? 3천만 원 맞잖아요. 그런데 1억 5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문들은 13번에서는 나머지 거는 다 여러분들께서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것들이니까 여기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14번 선거 공보. 여러분 제가 이제 이 1회 때에는 선거 공보를 냈으면 2회 때에는 선거 벽보를 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골고루 문제 연습은 한 번씩은 다 해보실 겁니다. 16번 가기 전까지는 자 문제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14번 같이 문제 나오면 무조건 시험 제가 여러분 그 14번 해설지 보시잖아요. 14번 원래 선거 공부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 빼고 문제를 구성한 거라고 못 느껴요? 해설지 보시면 14번 문제지 말고 14번 해설지 보시면 14번 해설지 보시면 선거 공부에서 3항, 7항, 10항, 12항 기존에는 잘 안 나왔던 걸로 문제를 구성했다고요. 그런 연습이라고요. 14번은 그런 측면 보시라고.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 조문집이나 그동안 문제풀이까지는 기존에 봤던 걸 많이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연습하시는 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그 정답 지문이 됐던 14번의 3번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관할 선관위는 후보자로 하여금 책자형 선거공보 원고를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당의 선관위원회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컴퓨터의 자기 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거공보 인쇄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틀렸습니다. 후보자 부담입니다. 이런 거를 암기 안 하고는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항도 4번도 12항을 가지고 문제를 낸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 조문 문제니까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고, 자 이번 시간에도 헌재 판례 문제 한번 연습해 봐야죠. 15번도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대담 금지를 규정한 79조가 왜 중요했어요? 데시벨 규정이 없어가지고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대담 금지에서 지금처럼 몇 데시벨, 몇 킬로와트, 몇 와트 규정이 없어서 우리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 받고 지금처럼 127데시벨 3킬로와트.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야간, 아침 이런 시간에 확성장치 크게 틀어대면 안 돼요. 그렇게 바뀐, 여러분 제가 그 3회까지 모의고사 출제 끝내놨는데 3회 때에는 이거 있잖아요. 몇 킬로와트 몇 데시벨 이거 문제 나옵니다. 또 못 외웠으면 틀리는 겁니다. 미리 이렇게 미리 알려드려도 이제 틀리는 거야. 근데 이때 과소보호 금지 원칙으로 판단했습니까? 과잉 금지 원칙으로 판단했습니까? 과소보호 판단 잣대가 뭐였냐고요. 제가 말하는 과소보호 금지 원칙으로 판단했습니다. 우리의 기본권을 너무 과소하게 보호하는 걸 금지하는 거예요. 너무 과잉 금지, 너무 넘치게 금지하는 거 말고. 1번이 왜 15번의 기억이 그래서 왜 틀렸어요? 과잉 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가 아니라 과소보호 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여러분 이거는 모든 시험에서 다 나와서 기억을 틀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선지를 1번, 2번, 3번, 4번 선지를 보시면 3번 빼고 다 기억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기억을 틀릴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앞에서 그 연습했던 1교시 때 판례 문제처럼 여기도 제가 니은과 디귿을 판례 문장을 갖고 바꾼 겁니다. 니은 보세요. 여러분 니은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기본권의 과소보호 금지 원칙에 부합하면서 선거 운동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최고 출력 내지 소음 규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지만, 여러분 맞아요. 거기까지. 확성장치 사용을 허용하되 확성장치를 통한 선거 소음의 최고 출력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규율하는 조항을 둘 때 선거의 자유가 적극적으로 보장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그럴듯하죠? 이럴 것 같잖아. 그래서 헌재 판례 문제 풀 때 이렇게 판결, 그러니까 결론, 이거는 헌법이 위반된다. 이건 다 알아, 학생들이. 거기다가 우리는 이것도 알잖아. 과잉금지 원칙 기준이 아니라 과소보호 금지 원칙으로 판단했다. 그랬는데 판결 요지 중에 한 군데만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 맞출 수 있냐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최고 출력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규율하는 조항을 둘 때 그걸 넘어서면은 시끄럽게 못하는 거니까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문장이 틀려 있는 거 아닙니까?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지 아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판례 문제에서는 가급적 틀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헌법에 위반된다 아니다는 기본이고, 이런 판례 문제 연습을 우리가 같이 했던 겁니다. 여러분 디귿은 이게 이제 옳은 지문인데, 공직선거법에는 야간 연설 및 대담을 제한하는 규정만 있으나 대다수의 직장과 학교는 그 근무 및 학업 시간대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있어서 그 전후 시간대의 주거 지역에서는 정원한 환경이 더욱더 요구된다. 그러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라라고 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 내렸다고 했던 판례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16번 국가 7급 문제입니다. 해설지 보세요. 표시돼 있죠? 국가 7급. 자, 여러분 이게 아까 기타급 문제랑 이 문제가 자꾸 내년이라고 그러네. 올해 9급의 바로미터예요. 이번 시간 하이라이트 문제입니다. 제가
핵심 때는 언급을 해드렸어요. 이거를. 자,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 맞추면 진짜 고득점 합니다. 일단 실전 시험장이면 16번 문제 옳은 거 고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기억, 정당, 후보자, 사무장 등 이런 자동차의 운영 비용은 선거 비용으로 본다, 보지 않는다. 그러면은 선거 비용으로 보는 거, 선거 비용으로 보지 않는 거. 마무리 강의 때 두 문자 다시 한번 해드리는데 그 필기 노트에 파란색으로 두 문자 쫙 따드렸단 말이에요. 선거 비용으로 보는 거, 보지 않는 거. 나중에 그 칼라로 이제 본판으로 보시면 두 문자 딸 때 아주 유용할 거고, 여러분 니은 칠판 한번 보셔서 니은 어디 틀렸는지 지금 찾아보실래요? 해설 보지 말고 니은. 이게 참 정말 실전에서 어려운 건데. 니은. 여기 있는 100하고 여기 있는 200을 숫자를 바꿔놓은 겁니다. 이게 여기가 200이고 저기가 100이에요. 너무 어렵잖아요. 이런 거는 진짜. 그리고 제가 선거 인구수는 모든 선거의 기준이 된다. 이것도 잊지 마시고 인구수 곱하기 얼마 할 때 인구수. 대통령하고 비례는 암기할 수 있어요. 대통령 곱하기 950원 이런 거. 950원? 900원 갑자기 헷갈리네. 대통령 950원이에요? 곱하기? 네, 950원. 내가 순간적으로 지금 저도 와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거 121조 900 자 120 자 121조 인구수 곱하기 950원, 비례국회가 인구수 곱하기 90원. 근데 이거는 조금 디테일한 거 낸 겁니다. 9호 자치구 시군장 9천만 원 더하기 인구수 곱하기 100원 더하기 읍면동수 곱하기 200만 원. 200, 100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순간적으로 인구수 곱하기 950원이 갑자기 제가 900원으로 막 헷갈렸어요. 물론 저도 저절로 암기된 게 많아요. 강의한 지 오래돼서 벌써. 여러분 비례 쉬운 것들은 금방, 비례는 90원 금방 봤던 거. 자, 디귿은 또 뭐를 틀리게 만들었나요? 여러분 디귿도 어렵더라고요. 디귿. 선거 사무장에 대해서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지만 맞아요. 선거 사무장, 수당과 실비. 정당의 유급 사무직원, 그 해설지에 보시다시피 다만 단서에 있어요. 얘가 여러분 단서에 있는데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둘 다 없는 게 아닙니다. 실비만 보상할 수 있어요. 실비만. 요 후단이 틀려 있는데 둘 다 안 주는 게 아니고 실비는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135조 1항 단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문이 옳은 거잖아요. 옳은 거 모두. 기억과 일단 답은 니은 디귿이 틀렸기 때문에 실전에서 시험장이시라면 니은 디귿, 근데 이거를 찾을 수 있었겠냐고요. 저라면 못 찾았다고요. 저라면. 제가 수험생이라면 이거 못 찾았을 거라고요. 100하고 200.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아마 인식하고 들어갔을지 몰라요. 9천만 원까지는. 근데 저 100하고 200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헌법 전공자로서 헌법 문제 만들 때에도 제일 좋은 그 문제는 기출 문제처럼 만드는 거예요. 기출 문제가 바꾸는 패턴처럼. 요즘 헌법은 정말 어려워졌는데 한 글자도 바꾸고 너무 골탕 먹이는 거 좋아하셔가지고 헌법은. 자, 우리가 공직선거법 조문 완벽하게 암기해야 하듯이 헌법도 헌법 조문을 암기 못하고 엉뚱한 이제 그거 하면은 점수 안 나오는 겁니다. 헌법도. 자, 리을은 옳은 건데 공직선거법 181조에 따른 개표 참관인 수당은 여러분 이것도 최근 비교적 22년도에 개정된 거라서 안 나오다가 올해 나온 겁니다. 올해.
그래서 안 나온 조문을 제가 자꾸 모의고사 때라도 내고 연습하는 겁니다. 이 개표 참관 도중 개표 참관인을 교체하는 경우의 수당은 6시간 이상 출석한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여러분, 이 6시간을 혹시라도 4시간으로 바꿨을 때 조심하시면 더 이제 대비가 될 겁니다. 4시간 아니고요, 6시간. 자,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골고루 문제 연습하는 게 확실히 지금 시점에서는 왜 의미가 있냐면 이제 시험에 가까울수록 뭐가 중요한지 이제 그 이것저것 막 받다가도 가까워올수록 한 놈만 패야 된다는 거를 이 문제풀이 연습을 통해서라도 각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도 적절히 섞어가면서 우리 문제풀이 연습하고 있으니까 문제 하나하나당 여러분들의 그 올해 소중한 운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댁에 가셔서 복습하실 때 허투루 하지 마시고 본인이 찍어서 맞춘 것까지 그거는 맞춘 게 아니에요. 혹시 문제 풀을 연습할 때 아까 실전에서 연습하는 것처럼 풀 때 찍어서 맞춘 거 그것도 복습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17번도 전형적으로 아주 많이 나오는 겁니다. 17번 1번 보시다시피 의석 갖고 있는 정당, 그 다음에 의석 없는 정당, 그 다음에 무소속, 그 순서대로 간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17번의 2번이 투표 용지와 투표 함은 구시군 선관위가 작성해서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 선관위에 송부하며, 이를 송부받은 읍면동 선관위 위원장은 투표 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여러분, 아까처럼 그 위원회랑 위원장 바꾸면 안 틀릴 수 있어요? 이 문장 안에서도 위원장이랑 위원회를 바꿔놓으면, 그런 것들은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읽어보시고. 3번,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51조 규정에 의한 추가 등록이 있을 때 그 정당의 후보자 게재 순위는 이미 결정된 종전의 당의 추천 후보자의 게재 순위로 합니다. 4번은 뭐 틀렸어요? 무소속인데 가나다 순, 무소속 추첨이잖아요. 가나다 순 틀렸습니다. 4번. 여러분, 18번이 완전 페인트 문제예요. 쉬워 보이는데 틀리라고 낸 겁니다. 18번. 순간적으로 당황했을 수 있는데 18번 같은 게 페인트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들 정신 차리라고. 일단 무효투표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는데 정기회 투표용지 사용하지 아니한 것 1호예요. 1호. 179조 1호. 두 란에 걸쳐서 표시를 하거나 이 이상의 란에 표시한 것 3호입니다. 이게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있는 것. 아무 생각 없으면 식별할 수 있는데 이게 왜 무효야? 식별할 수 없는 게 답이잖아요. 식별할 수 없는 게. 그래서 이런 건 완전 페인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18번에 제가 왜 일부러 가로를 쳤을까요? 이하 동일인데 18번에 왜 가로치고, 이거 꼭 제가 문제 낸다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18번 원래 가로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면 이거 제가 원래 이하 동일해서 안 썼잖아. 여기는 다시 한번 써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원래 선관위에 기표 연구 있죠? 원래 그 기표 연구로 기표해야지 무효가 아닌데, 선관위 투표하러 갔더니 모나미 볼펜 뚜껑 갖다 놨단 말이야. 모나미 볼펜 뚜껑. 스프링 빼고 모나미 볼펜 뚜껑 이거 갖다 놔서 이걸로 찍었어. 기표 용지에다가. 원래대로면 무효잖아요. 근데 판례가 뭐라고 하고 있다고? 선관위가 갖다 놓은 걸 갖다가 내가 찍은 이상 무효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요. 판례. 우리 책에도 실어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낸 문제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 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판례에 의함인데 보통은 여기는 제가 뭐라고 써놨냐고. 다툼이 있는 경우
일부러 공직선거법에 의함이라고 썼다고요. 이 뜬금없이 가로가 왜 들어왔나 하실까봐. 왜? 이걸 안 붙이면 정답 이의 제기를 할 거 아니야. 이런 판례 있었는데 선관위 직원이 갖다 놓은 걸로 찍은 건 무효 아니라는데 왜 무효예요? 이렇게 할까봐 가로치고 제가 다툼이 있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함이라고 명확하게 내드린 겁니다. 그 이유가. 자, 여러분, 오늘 국가 7급은 19번이 마지막 국가 7급인데요. 이것도 답이 어려워요. 그리고 국가 7급 문제 보니까 올해 거 우리 1회 보니까 한 5문제 사용했는데 문제들이 되게 길죠. 올해 국가 7급 봤으면은 아마 골치 아팠을 건데 올해 재선거와 보궐선거. 자, 19번의 그 1번 지문에 해당하는 해설이 보궐선거 200조 2항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판례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국법에 의해서 나 말고 내 위에 있는 놈이 등록 무효돼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이 승계를 못하게 돼. 이것도 안 된다고 그랬고, 그리고 예전에는 180일밖에 안 남았으면 승계 안 해주는데 이거 너무 길다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바뀌어 있다고요? 현행법은 120일. 두 개 바뀌어 있는, 얘는 이제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자기 책임 원리에 반하잖아요. 내 잘못이 아니고 내 위에 놈이 잘못했는데 내가 승계받아야 되는데 왜 승계를 못하게 해? 이렇게 했던 아주 중요한 그런 그 판례가 조문을 이렇게 바꾸게 만들었던 너무 중요한 그 200조 2항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19번에 2번을 보시면 선거의 일부 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 선관위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의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한다. 자, 그렇다면은 19번 같은 경우 실전에서 3번이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러면은 4번이 또 눈에 확 들어오느냐? 또 그런 그 쉬운 조문도 아니야, 4번이. 그래서 일단 3번부터 같이 보실게요. 여러분, 이 3번도 참 보기 드물게 기출표시 보시다시피 201조 6항이 원래 안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렵게 냈습니다. 201조 6항. 여러분, 지문을 먼저 보실게요. 옆에다가 해설지 두시고. 3번. 지방의원 정수 4분의 1 이상이 거론되어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의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지방의회 의장에게, 여러분 되게 어렵게 돼 있어. 의장에게, 여기 이제 틀리게 돼 있는 건데, 의장에게 그 지방의회 의원 정수 4분의 1 이상의 거론에 해당하는 의원의 거론을 통보한 날. 이거 아니에요. 통보한 날. 이거 이렇게도 막 꼬네요. 정확하게 해설지로 보세요. 3번 해설지입니다. 지방의회 의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이에요. 이렇게 통보한 날이 아니고 통보받은 날. 자, 그래서 정확한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란 35조 5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지방의회 의장으로부터 그 지방의원 정수 4분의 1 이상의 거론에 해당한다는 의원 거론을 통보받은 날이에요. 통보한 날로 그 거론을 통보한 날이 아니라고. 자, 그래서 의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이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도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선 국선은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는 관할 선관위장이 당의 지자체장과 협의해서, 여러분 그 관할 선관위장이 지자체장과 협의해서를 바꾼 게 있어요. 당의 지자체장이 선관위장과 협의해서, 그런 지문도 있다고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우리 시간 투자해가지고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얼마든지 단독 문제 아니고 그냥 한 지문도 나올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20번 같이 이런 그냥 단독 문제 이거랑 비슷한 기출이 최근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말고 그냥 이런 게 그냥 한 지문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또 한번 해봅시다. 제외선거관리위원회 그다음에 2항이 제외투표관리관 제외투표관리관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문제 많이 내고 싶은가 봐요, 교수님이. 여러분, 제일 제가 조심하셔야 될 그 두 개에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제외 투표소의 투표 관리. 요거하고 여러분 저거하고 여기에 3호. 우선 해설지로 보세요. 제외 투표소 설비. 이거 두 개 바꿔놓으면 찾을 수 있어요. 저기에 있는 제외투표소의 투표 관리하고 여기 제외투표소의 설비 얘 두 개 제외투표소의 설비 그 다음에 여기다가 투표 관리 이렇게.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저 투표 관리 이쪽으로 오면 아주 많이 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습하실 때 그거를 더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책에다가 하면서 이거 오늘 마지막 이것만 하고 오늘 일찍 끝낼 거니까 40분에 끝낼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잘 다시 한 번만 우리 뭐 여러분들이 더 좋은 두 문자 있으면 따세요. 두 문자로 따로 제가 따놓은 건 없는데 제외 투표소 설치 장소와 운영 기간 등의 결정 공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는 장소라든지 기간 이런 거는 체크가 저 제외 투표소 같은 데다가 밑줄 치면 안 되지. 저런 데다가는 암기 하나만 하잖아요. 뒤에 거 장기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제외 투표소 투표 관리입니다. 여기가 설비예요. 여기 이것만 의식적으로 기억 잘 해두시고 제외 투표소 투표 사무원의 위촉 및 투표 참관인 선정. 그러니까 투표 사무원, 투표 참관인. 4호 제외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선거관리사무 감독.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 그 밖에 제외투표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외선관위에 부의하는 사항. 여기도 혹시 딴 걸로 바꿀지도 몰라요. 제외투표관리관을 다른 용어로 바꿨을 제외투표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제외선관위에 부의하는 사항. 마지막. 자, 여러분 여기 3호에 있는 요거 제외투표소 설비랑 앞에 있는 거하고 꼭 기억하시라. 1호 제외선거인 등록 신청, 변경 등록 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의 접수 및 처리. 그러면 1호 같은 경우에서는 등록 신청, 변경 등록 신청 어쨌든 신청하는 거하고 국외부재자 신고 접수 및 처리. 2호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의 홍보 지원. 여러분 저 제외투표소 설비하고 지금 계속 강조드린 1항 2호에 있는 제외투표소의 투표관리 이 두 개만 안 헷갈리시면 됩니다. 4. 제외투표 국내 회송 등 제외선거 사무 총괄관리 운영지원. 이렇게 해서 이거 남들도 하기 싫거든요. 어떻게 하면 시험 빨리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귀찮고 하기 싫은 거 암기하면 빨리 합격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시작할 때 예고드린 대로 일정과 여러분 까먹으시면 안 되는 거, 특히 현장에 오셔서 시험 보시는 분들 2월 물론 제가 1월 그 마지막 주에 또 공지를 드릴 거니까 어쨌든 1월 3번, 2월 3번에 6회에 걸친 모의고사 푸시고 3월 달에 저랑 같이 마무리 강의 요 조문집 추록과 함께 저랑 같이 정리하시면 이번 9급에서도 최하 90점은 확보입니다. 누가 지금부터 조문집
많이 암기하느냐, 그 싸움입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뵐 때까지 열심히 또 한 주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